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교양교육센터 초빙교수 김재용입니다. 저는 고전문학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고전과 나무인문학의 행복한 만남을 위해서 생태문화적 관점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김재용의 나무로 읽는 삼국유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련 스님이 편찬한 삼국유사를 잘 알고 있겠지요. 삼국유사는 너무도 유명한 책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우리 민족 최고의 고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삼국유사의 가치를 재발견한 김재웅의 나무로 읽는 삼국유사를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무로 읽는 삼국유사라는 책은 생태문화적 상징과 상상력의 관점에서 이 책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로 삼국유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고전인 삼국유사에는 수많은 나무가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나무에 초점을 맞추어서 삼국유사의 생태문화를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이련 스님이 편찬한 삼국유사에 숨어있는 나무의 상징과 생태문화적 상상력을 찾아내기 위해서 전국의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우리 고전의 갈물이 된 나무와 숲은 당시의 생태문화적 상상력과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국유사와 생태문화적 상상력은 인문학과 식물학의 통서뿐만 아니라 인류와 자연의 상생을 모색하는 작업입니다.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에 비하여 풍부한 생태문화를 담고 있는 대안사서입니다. 그럼에도 역사학에서는 정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안사서의 중요성을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국문학에서는 대안서사의 중요성을 인식했지만 식물학과 소통하는 발상의 전환은 이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생태문화를 통해서 삼국유사의 통합적 세계관과 고전의 가치를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게 바로 김재웅의 나무로 읽는 삼국유사입니다. 자, 그러면 삼국유사는 모두 9가지 편목과 138조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왕력부터 시작해서 기이, 그리고 불교와 관련되는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몇 그루의 나무가 나올까요?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갑자기 앞이 명해지죠. 왜냐하면 우리 고전인 삼국유사를 나무가 몇 그루 나오는지를 세어보고 연구한 학자들은 아마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의 원형이 담겨있는 삼국유사에는 무려 51종의 나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실로 놀랍지 않은가요? 13세기에 편찬된 삼국유사가 품고 있는 51종의 나무 이야기는 우리 민족의 생태문화적 상징과 상상력의 보물창고입니다. 더욱이 대몽항쟁을 통한 국난 극복의 염원을 담고 있는 삼국유사에는 나무와 숲이 신비로운 상징과 은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고전에 숨어있는 51종의 나무 이야기의 문화적 상징과 상상력을 생태적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책이 되겠습니다. 이제 삼국유사에 숨겨진 51그루의 나무 이야기 여행을 떠나볼까요? 이 책은 삼국유사에 등장한 51종의 나무 이야기와 연관된 생태문화적 상징과 상상력을 여행기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나무 이야기는 신화, 역사와 전설, 불교 등과 같이 세 분야로 구분하여 그 현장을 답사한 내용과 함께 사진도 넣었습니다. 특히 삼국유사의 현장을 직접 답사해서 찍은 그 사진은 역사적으로 또 다른 그 가치를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삼국유사의 현장의 모든 장면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자, 나무 이야기의 현장을 답사하면서 당시의 역사와 나무의 관련성을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미처 몰랐던 51종의 나무 이름과 상징 및 문화적 상상력을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 고전에 숨어있는 나무 이야기의 현장에서 문학적 상징과 생태적 상상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삼국유사의 현장을 오랫동안 여행한 것입니다. 삼국유사에는 소나무, 대나무, 향나무 등이 가장 풍부합니다. 이 책에 불교의 세계관을 대표하는 향나무가 등장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와 대나무가 많은 것은 불교와 관련성보다는 우리 민족의 생태문화적 상징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세 그루의 나무는 전쟁의 참상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우리 민족의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무가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단군신화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만 단군신화의 핵심은 박달나무가 살고 있는 재단에서 하늘과 지상이 합일해야지만 한 생명체가 탄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군신화의 원형은 생명 탄생의 신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인물이 단군이라고 할 텐데요. 단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생명 탄생의 신비를 통해서 태어난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단군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생태적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박외거세 신화와 소나무입니다. 삼국유사에는 박외거세가 소나무 숲에서 태어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삼국유사의 현장인 나정에 가보면 소나무 숲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기록에 없는 현장이 또 다른 그 신화 현장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소나무 숲에서 이 흰 알과 말이 절하는 그곳에서 박외거세가 태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김알지 신화와 참느릅 나무인데요. 계림에서 태어난 김알지의 금괴가 어디에 걸렸을까? 김알지의 관이 걸릴 수 있는 것은 아름드리 큰 나무이겠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느릅나무라고 보는데요. 18세기 조속이라는 화가가 그린 금궤도에 보면 실제 저 금괴가 걸려있는 그림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수랑 신화와 관련해서 목련과 개소나무가 등장하는데요. 이 수루왕이 허황옥을 맞이할 때 배를 타고 나갈 때 목련나무 혹은 개소나무로 만든 노와 닷을 달고 허황옥을 맞이하러 갑니다. 이때 이 나무가 등장하고 있죠. 이 외에도 나무를 품은 역사와 전설, 나무를 품은 불교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화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나무로 읽는 삼국유사는 생태 고전의 미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무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인식해야 일현 스님의 삼국유사의 갈물이 된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국유사의 나무는 한민족의 생명력과 정체성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삼국유사의 51그루 나무 이야기 여행에 동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가끔은 우주의 신비로운 생명력이 깃들어 있는 나무 한 그루를 안고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신화와 역사의 현장에서 마주친 나무들과 대화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